다시 네. 이 신천지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 JTBC의 폭로한 그 전직 간부도 그렇고요. 엑셀 파일이 있고 또 문자 메시지, 필라테스에 가입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문자까지 있어서 이 인물이 내일쯤 합수본에 가서 참고인 조사도 받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신천지에서 교인들을 상대로 이제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입당을 대규모로 시킨 거는 어느 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제 핵심은 왜 그랬냐? 그리고 신천지 교단 측과 그런 대규모 입당을 논의한 국민의힘 측 인사가 누구냐? 예.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폭로한 간부 정도 선에서는 국민의힘 누구하고 접촉해서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는지까지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통일교와 더불어 신천지까지 이번 특검 수사 대상에 다 포함시켜서 한번 수사를 해보자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그거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예. 저는 여론적으로는요, 뭐에 대한 수사와 A라는 사안과 B라는 사안에 대해서 이거 다 수사할까요? 아니면 B는 빼고 A만 수사할까요? 라고 물을 때 대부분 국민들께서는 다 하지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어떤 의혹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히 범죄와 관련한 어떠한 잘못된 일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다 수사를 해서 밝혀보자라는 여론이 항상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런 주장을 하면서 지금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여론에서 그렇게 심히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배경 화면으로도 문자 내용도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를 들면 정당 입장에서는 표심이 필요한 거고, 종교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어떤 뒷배가 필요한 거고, 그게 합치되는 그게 있으니까 서로 윈윈이니까 이렇게 이런 게 실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소위 이제 누구를 접촉해서 예. 신천지 전 간부의 이제 증언대로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이루어졌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문제이긴 한데요. 굉장한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신천지 그 소위 이만희, 왜 이제 유사 종교는 전부 총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만희 총재라고 하더라고요. 의 지시로 이재명이 당선되면 우리는 끝장난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 검찰의 어떤 압수수색을 2번이나 지금 이제 막아준 거잖아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그래서 우리 뒷배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당시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만희 총재의 지시로 조직적인 가입이 이루어졌고 최소 5만 명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지금은 탈당해서 장외 플레이어 중에 한 분인 홍준표 전 시장이 예. 신천지 최소 10만이었다, 가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파로 지난 2022년 대선에서 후보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어떤 코로나 때 어떤 효능감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2021년 5월, 7월 그 사이부터 조직적으로 이제 소위 당비 내는 책임당원 가입이 시작이 됐고, 그로부터 최근 5년이 되겠죠. 그 사이 최소 5만이라고 하니까 예. 아까 간부가 증언한 대로 할당량 못 채우면 유격훈련 하듯이 막 시키고 조직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신천지 차원에서는 조직적으로 아주 목숨 걸고 당원을 많이 가입시키고 국민의힘이 우리의 뒷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5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에서도 그렇고 이후에 어떤 당대표 선거에서도 그렇고 총선에서도 마찬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굉장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발휘해서 큰 뒷배를 얻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정광주 의원님, 예. 그 시점을 보면 2023년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2년 차였죠. 2년 차였고 당권 경쟁이 있을 때였고 2024년은 총선이 있었고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에서 이 주장이 맞다면 그 중요한 시기에 어떤 자신들의 입김을 좀 넣어보려 한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이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폭로한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예. 2023년 5월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 체제가 선출된 것은 2023년 3월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이 필라테스 프로젝트가 김기현 대표 체제를 만드는 데는 기여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5만 명 정도가 가입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대략 우리가 지역구 의원이 254곳이 있는데 5만 명을 지역구 254곳으로 나누면 지역구당 한 200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제가 경선을 뛰어봐서 아는데 수도권 지역은 우리 당 책임당원 수가 대략 한 1,5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0명? 뭐 이게 그냥 산술 평균이지만 상당히 이 당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통일교 국내 신도가 한 30만 명 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신천지는 3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통일교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종교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 지금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상 규명, 과거에 뭐 신천지를 왜 특검에 넣느냐 이게 국민의힘의 논리였는데 그때는 뭐 신천지와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정황들이 없는 상태였고 저는 이 정도 되면 정치권에서 함께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예,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이 사안을 수사를 본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김영남 의원님 수사를 해보신 입장에서 네. 필라테스 프로젝트, 뭐 통일교에서 필라테스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진짜 필라테스 회원을 가입받았을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빨간색 당, 국민의힘 대신 빨간색 당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건 저희가 방금 그 증언으로 인터뷰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은어를 사용했다는 것도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이들도 이거 불법적인 거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 가입은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교단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집단 입당이 이루어졌다면 일단 정당법 위반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정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직접적인 뭐 국민의힘 입당 이런 표현보다는 필라테스 뭐 동호회 아니면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은어를 사용해서 그 입당 활동을 벌인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어느 정도의 불법성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이게 밖에 말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라테스는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은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 댓글도 보고 있는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당면 개정 과정 중이잖아요. 그래서 뭐 필라테스당 어떠냐라는 유머를 올려주신 네티즌도 있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